자, 5단원 마지막 영상이에요. 더 이상 이 실험을 할 게 없어가지고 실험 영상이랑 손 맛보기 영상은 없고요. 바로 노트 필기를 해주세요. 자, 저번 시간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는 예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먼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보면 밑에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냉각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인데 냉각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냉각 곡선. 얘도 흡수할 때랑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구간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기체였던 거죠. 기체였는데 이물질을 점점 냉각하니까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하고 이 액체를 더 냉각하니까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한 거예요. 보면 여기 2개의 구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 두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를 하는 구간인 거죠. 자, 이 두 번째 구간은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체랑 액체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액체랑 고체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할 때 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요 온도 있죠? 이 온도를 부르는 이름 딱히 없어요. 딱히 없고 여기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액체 물질이 얼어서 고체가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다 라고 해가지고 요번에는 어는 점이라고 불러요. 요 온도를 어는 점.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두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서는 이 두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가해준 열 에너지, 즉 흡수한 열 에너지죠.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두 구간은 상태 변화를 하는 구간이고요. 이번에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고 뭘 할까요? 방출을 하죠. 방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물질이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 아니고 이번에는 뭐죠? 방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두 번째 구간에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는 뭐라고 부르죠? 자,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걸 액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액화열을 방출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고,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요 구간은 응고죠. 응고열을 방출한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열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는 이제 예시예요. 첫 번째,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 아이스크림을 포장하면은 녹지 않는다. 자, 요런 거는 이제 베스킨 라빈스에 가면은 여러분이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아이스크림을 포장을 하면은 안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 주잖아요. 집에 와서 드라이 아이스를 확인해 보면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작아져 있죠. 왜 작아졌을까요, 얘가? 이 드라이 아이스가 원래 고체잖아요, 고체. 근데 기체로 승화한 거죠, 승화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죠. 승화, 열, 흡수. 자, 이 승화열을 어디에서 흡수하겠어요? 당연히 주변에서 흡수를 한다고요. 이 드라이 아이스가 주변에서 열 에너지, 승화열이죠. 이걸 흡수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주변은 온도가 어떻겠어요? 드라이 아이스가 열 에너지 뺏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시원합니다.
주변이 시원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더운 여름날 날씨가 더워요. 근데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조금 시원하다 이 말이죠. 자, 얘는 왜 그럴까? 얼음은 원래 고체죠. 고체였던 얼음이 날씨가 더우니까 액체로 상태 변화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융해라고 하죠. 융해. 자, 융해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얼음 조각상이 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이 얼음 조각상이 녹는 거예요. 물로 녹았겠죠? 요거를 이제 융해라고 하고, 융해를 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흡수. 이 열 에너지를 그 주변으로부터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원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글루 뭔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얼음으로 만든 집을 이글루라고 하잖아요. 자, 이글루 내부에 물을 뿌린대요. 아이, 추워 죽겠는데 물을 왜 뿌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물은 액체죠, 액체. 자, 물이 액체였죠. 자, 근데 이글루는 여러분 굉장히 이제 추운 지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 액체가 상태 변화를 합니다. 어떻게? 뭐로 상태 변화를 할까요?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하죠. 자, 요걸 뭐라 그래요? 응고라고 하죠. 응고를 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할까요? 아니면 방출할까요?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죠. 방출. 응고열 방출. 자, 여기 이렇게 이글루가 있어요. 이글루. 물을 뿌렸단 말이죠. 물을 이렇게 뿌렸는데 어머나 날씨가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요 물이 얼음으로 응고하는 거예요. 응고. 자, 응고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한단 말이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따뜻하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때요? 추워요. 춥죠? 자, 요거는 뭘까? 여러분이 앞에 몇 개 했으니까 감이 올 거예요. 춥다?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운 거죠. 누가 흡수를 했느냐? 이 물이 흡수한 거예요. 자, 상황을 보면 이렇죠. 자, 물놀이를 즐겁게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짜자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당연히 이 사람 몸에는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묻어 있겠죠. 물이 밖으로 나오니까 이 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발을 합니다. 증발. 기체. 그러니까 이 수증기로 증발하겠죠. 자, 증발을 할 때, 그러니까 이 기화죠. 기화를 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자, 어디서 흡수하겠어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물방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추운 거죠. 왜? 물이 우리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갔으니까. 자, 이거는 무슨 열 흡수라고 하면 돼요? 액체가 기체로 증발. 그러니까 얘는 기화죠, 기화. 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화열 흡수라고 쓰면 됩니다. 자, 다음, 증기난방기를 이용해 겨울 실내 온도를 높인다. 얘도 감이 올 거예요. 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방출이고요. 자, 무엇을 방출하느냐? 이 증기난방기의 원리가 뭐냐면 수증기, 그러니까 기체죠. 이 수증기가 물, 액체로 액화하면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게 증기난방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무슨 열일까요? 액화열이죠. 액화열을 방출한다. 자, 마지막, 드라이아이스 주변에 흰 안개가 생긴다.
여러분, 요 흰 안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산화탄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는 기체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기체는 대부분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흰 안개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드라이 아이스가 당연히 처음에는 고체였겠죠. 고체였는데 이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이산화탄소로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로 승화를 한단 말이죠. 승화하려면 열 에너지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열 에너지로 상태 변화를 한단 말이죠. 이 열 에너지를 어디서 흡수하겠어요? 주변에서 흡수하는데 이 주변에는 수많은 이 수증기들이 있다. 수증기가 주변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수증기로부터 열 에너지를 뺏어와가지고 그 열 에너지로 상태 변화를 한 거예요. 이 드라이 아이스가. 그럼 수증기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수증기는 열 에너지를 뺏겼잖아요. 열 에너지 뺏겼죠? 열 에너지 뺏겼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낮아진다고요? 온도가 낮아지죠. 자, 그러면서 이 수증기는 상태 변화를 합니다. 뭐로? 물로. 액화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액화해서 물방울 형태로 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흰 안개인 거예요. 이산화탄소인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흰 안개가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승화열 흡수의 예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어컨의 원리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고 문제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전 솔직히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은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에어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매 여름마다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은 그 중요한 에어컨의 원리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에어컨의 원리. 액체 냉매가 기화하고 액화하는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밑에 보면은 요게 지금 에어컨을 그려 놓은 건데 집이죠. 집 안에 실내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에어컨을 떠올리시면 돼요. 에어컨이 이제 집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에어컨을 가동을 시키면 그 베란다에서 우웅 하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서 보면 실외기라는 게 에어컨을 키면은 같이 가동이 됩니다. 근데 이 실내기, 그 에어컨에서는 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데 실외기에서는 따뜻한 또는 뜨거운 바람이 나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실내기 있죠? 실내기에서는 액체 냉매가 기체로 기화를 해요. 기화. 상태 변화하는 거죠. 자,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죠. 이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뭐라 그래요? 기화열이라고 하잖아요.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기화열을 어디에서 흡수하겠어요? 당연히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은 상대적으로 열 에너지를 빼앗겼잖아요. 자,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주위 온도는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실외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실내기에서 액체 냉매가 기체로 상태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체가요, 상태 변화한 이 기체가 이동을 해요. 이렇게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실외기로 이동을 합니다. 실외기에서는 이 기체를 액체로 상태 변화가 되고요. 이 액체가 다시 요 실내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형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외기에서는 이 기체가 다시 액체 냉매로 상태 변화하고요.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 상태 변화는 액화라고 하고, 자, 액화할 때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죠. 이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액화 열이라고 하잖아요.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액화열을 어디로 방출하겠어요? 주변으로 액화열을 방출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주변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주변은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